수영 아트 트레이드 영 아티스트 인터뷰. 오늘은 차세대를 이끌 젊은 연주자로 성장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서연 양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연 양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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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김서연입니다. 서연 양, 티보바르가 콩쿨 1등 진짜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뻤어요. 서연 양하고 인연을 맺게 된 게 재작년에 대전국제 음악 콩쿨, 콩쿨에서 서연 양이 1등하고 수영 아트 트레이드상 수상하면서 그때 이제 인연을 맺게 됐고 그로부터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거는 아닌데 정말 아주 급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굉장히 보면서 연주 보면서 행복했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보는 우리도 이렇게 좋았는데 서연 양은 딱 1등을 발표했을 때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너무 좋았죠. 그리고 진짜 기대도 안 했던 결과라 더 기쁘고 진짜 꿈 같았어요. 꿈 같았어요. 네. 굉장히 사실 가장 어린 나이로 콩쿨에 도전을 한 거였잖아요. 네. 시니어부에서.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어요? 콩쿨 때? 사실 콩쿨 할 때보다 이 예선을 DVD로 내서 했는데 그때 사실 개별 연락이 오는 줄 알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나 보다 하고 그냥 있었는데 메일이 온 거예요. 그 명단이. 그래서 그걸 봤는데 쭉 읽고 있는데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때가 제일 기뻤어요. 그래요? 오히려 그때가 이제 계속 매 스테이지가 갈수록 본인의 이름이 또 거기서도 계속 호명이 되고 이제 들어 있었잖아요. 이름이. 그리고 드디어 이제 파이널을 가게 됐을 때 그때 기분은 어땠어요? 일단 실감이 안 났고 그냥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냥 즐겨야겠다. 왜냐면 우승을 생각하고 간 게 아니니까 그렇죠. 정말 그냥 마음을 비우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즐기면서 하려고 했어요. 이번에 이제 상을 받으면서 주니어 심사위원상하고 그다음에 위촉곡 최고 해석상도 같이 수상을 했는데 이번에 위촉곡이 어떤 곡이었어요? 실비아 콜라산티라는 이탈리안 작곡가가 이 1라운드에서 연주하기 위해 이렇게 그 위촉을 한 곡인데 마셀이라는 곡이에요. 그리고 그게 한국어로는 자네, 파편 그런 뜻이고 멋져요. 네, 되게 신비로운 분위기를 갖고 있고 연주하면서 되게 그러니까 해석하기도 되게 쉬웠고 연주하기도 되게 즐거웠어요. 재밌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해석을 할 때 처음에 어떻게 해석을 해요? 연습할 때는 뭔가 그냥 다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고 작곡가가 의도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하모닉스 같은 것도 작곡가가 쓰지 않은 것도 있는데 연주자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들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작곡가가 이제 악보에 해놓은 그러니까 작곡한 의도를 최대한 파악을 해서 그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군요. 서연 양 연주를 들어보면 아직은 많지 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음악을 하고 있다고 느껴져요. 이게 보통은 이제 가르침을 받은 대로의 음악을 하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는데 서연 양은 굉장히 자기의 음악이 있고 또 본인이 담겨 있다 그럴까요? 음악 속에? 그런 느낌을 지금뿐만이 아니라 사실 처음 봤던 순간부터 그거를 느껴서 저는 참 감동적이었는데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뭘까요? 그런 원동력? 사실 연주 때는 그냥 그 분위기에 빠져버리는 것 같고 연습 때는 좀
그렇게 많이 막 빠져들고 하진 않고 되게 객관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래요. 연주 때는 저도 모르게 네, 빠져드는 것 같아요. 몰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샵에서 한번 봤을 때 서현 양을 만났을 때 그 질문을 제가 한번 했었어요. 왜냐하면 서현 양이 평소에는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악기 소리를 들어보고 싶어서 연주를 부탁을 잠깐 하면 정말 다른 모습이 나와서 그때 서현이는 연주로서 본인을 표현하는구나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악기를 연주를 하는 것이 나의 말을 대변하는, 그러니까 나를 표현하는 그런 것인가요? 네, 사실 제 성격이 원래 말이 없고 내성적이어서 네. 근데 옛날부터 악기만 잡으면 돌변했다고 엄마가 그러셨는데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네, 근데 뭔가 제가 가진 감정을 다 표출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 속에 불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쵸? 근데 평소에는 어떡하는데. 그런 걸 별로 티를 안 내는 스타일이라. 티를 내고 싶어도 잘 안 못 나오죠. 내는. 동감합니다. 근데 그 뭔가의 하나의 음악이라는 나의 도구가 되어서 네. 내가 나오는 거죠. 네. 그렇죠? 제일 심한 건 동생이랑 싸울 때. 혹시 동생이랑 싸울 때 바이올린 연주를 해주시나요? 아니요. 동생한테 화낼 때는 어떻게 화내세요? 이렇게 조곤조곤 이렇게 아니 그냥 약간 짜증내듯이 짜증내듯이. 막 화를 낸 적은 없는 것 아,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서현 양한테 바이올린은 어떤 의미예요? 일단 제 인생에서 없을 수 없는 그런 존재고 어렸을 때부터 너무 당연하게 옆에 있어서 지금도 그냥 함께 하는 게 되게 당연한 것 같아요. 언제부터 했죠? 바이올린을? 만 5살 때부터요. 네. 무슨 계기가 있었어요? 제 엄마의 사촌 동생 분이 바이올린을 전공하셨거든요. 근데 네. 그분이 저희 집에 오셔서 연주해 주실 때 되게 어렸을 때인데 막 넋을 놓고 봤대요. 그 그래서- 순간이 기억이 나요? 아니 엄마가 말씀해 주신 아.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한번 시켜봐야겠다 하고 시키신 거래요. 근데 그때부터 잡으면 돌변한 거죠? 이제 제 네, 생각에는 첫눈에 이렇게 사랑에 빠진 게 아닌가 바이올린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아요. 운명이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현악기도 많고 다른 악기들도 많은데 바이올린만 갖고 있는 매력은 뭘까요? 본인이 생각해요. 일단 소리 자체가 뭔가 목소리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악기들이랑은 다르게 뭔가 되게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더 섬세하게 네네네. 표현이 가능하죠. 네. 감정이. 하루에 연습을 얼마나 해요? 이제 평소에는 학교를 가야 되니까 한 4-5시간 정도 하고 주말엔 조금 더 많이 하고 네 그럼. 연습을 하기 싫은 순간도 있어요? 네 많아요.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저는 오히려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하기 싫을 때는 좀 이렇게 두고 네, 좀 아무 생각 없이 누워서 멍 때리고 멍 때리고 있어요. 그러면 나아지면 다시 연습 시작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은 도저히 연습을 못 하겠어. 그러니까 하기 싫어. 연습도 또 안 돼. 음. 그럴 때 뭔가 그 멍하게 있는 거 말고 또 하는 게 있어요? 다른 거? 막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영화를 볼 때도 있고 강아지랑 산책하기도 하고 강아지 있군요. 네. 근데 누워서 멍 때리는 게 제일 뭔가 리프레시가 그래요.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제 저희가 다른 음악가 선생님 만나서 네. 잠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소위 그 멍 때리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네. 그리고 그 시간을 잘 보내야 네. 우리가 또 새로 힘을 얻어서 또 새롭게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마침 했었거든요. 멍을 잘 때리나 보다. 네. 바이올린도 잘하지만 진짜 그거 근데 되게 중요해요. 가끔은 뇌를 꺼줘야 된대요. 근데 뇌를 끄는 방법은 딴 게 어떤 멍 때리는 거예요. 네. 그냥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서현 양은 그를 스스로 금방 터득을 한 것 같아요. 터득한 건 아니고 제가 멍 때리는 걸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자꾸 멍을 때려서 엄마가 멍 좀 그만 때려. 서현 양이 연주를 무대에서 많이 하는데 그때 가장 집중하는 게 어떤 부분일까요? 그냥 그 곡의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에 몸을 맡기는 편인 것 같은데 네 그냥 저절로 맡겨지는 네, 거죠. 네. 음악 속에 내가 던져지는 네. 느낌? 근데 그러니까 연주가 끝나면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되게 빠져드는 것 같아요. 그럼 연주를 하면서 나를 좀 잊어버리나 봐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일까요? 네. 타고난 예술가라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서연이의 연주에서 굉장히 감동을 저는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너무 잘해? 이게 아니고 이게 뭔가 나의 듣는 사람의 이런 마음과 존재를 울리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 거는 사실 예술인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어떻게 보면 평생 추구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서연 양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너무 좋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마음 잃지 말고 음악을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교장 선생님 순한 말씀. 아니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되네요. 진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알고 봤더니 여태까지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다 우리를 너무 아꼈던 거였어. 때문에 그런 얘기 했던 거였어. 영향받은. 잠시만요. 네. 네, 빨리 얘기를 하고 싶어서. 서연 양이 영향을 많이 받은 연주자가 있어요? 그 제닌 얀슨 그분의 연주를 직접 들어본 적이 있는데 네. 너무 무대에서 되게 자유로우신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뭔가 그분의 음악적 스타일을 담고 싶기보다는 그냥 그 무대를 압도하는 느낌 그런 걸 배우고 싶어요. 네. 되게 살아있죠. 네. 연주가 네. 정말. 저도 몇 번 실제로 연주를 봤는데 매번 정말 살아있어요. 사실 연주를 되게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분이 전 세계를 네. 돌아다니시면서 그리고 같은 곡도 막 많이 하실 네. 거고 근데도 매번 그 연주가 마치 처음 하는 새롭고, 것처럼 네. 새롭고 살아있더라고요. 어, 그냥 바로 질문해도 답해도 되지 네. 않을까요? 질문하고. 네. 너무 마음대로 하시는데요. 그러면 소연 양이 또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분이 있을까요? 뭐 음악인이어도 좋고 음악인이 아니어도 좋아요. 일단 이선희 선생님 되게 오랫동안 배워왔고 정말 배운 게 많고 네. 너무 음악에 되게 열정을 되게 쏟아부으시는 네. 분 같고 네. 네, 음악적으로는 이선희 선생님이고 네. 가족들 가족들. 네, 가족들 없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엄마가 가장 많은 도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머니가 이제 음악적인 것도 이렇게 말씀해 많이, 주시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서연 양이 어머니한테 혼날 때도 있나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멍 때릴 때 뭔가 말고 제 음악적인 거보다는 제 성격 때문에 성격에서 멍 때리는 거? 답답하다고. 네. 그러면 본인의 성격이 음악을 할 때 네. 좋은 점이 있고 조금 방해되는 점이 있을 네, 수 네, 있잖아요. 어떤 부분이 각각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움직이지 않는 편이니까 연습은 그래도 오랫동안 잘 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뭔가 밖에 나가서 네. 다양한 경험도 해봐야 되는데 그런 네.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두 분이 MBTI가 같기 때문에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너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선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할 때, 네. 공부를 할 때 선생님께서 이제 곡의 전반적인 분위기라던가 해석에 대해서 네. 서연 양한테 훨씬 더 많이 자유를 주시는 편이신가요? 네, 아니면 어때요? 어렸을 때는 이제 네. 저도 많이 부족하고 네.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선생님이 많이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는데 지금은 많이 그러시진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는 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뭐 여기 어떻게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제 나의 생각이 확고하게 있지 않으면은 대답하기가 대답하기 힘든- 어렵잖아요. 그럴 때도 그렇죠? 있어요. 있어요. 그렇죠. 그런 질문들이 오히려 굉장히 도움이 되겠어요. 네. 다시 한번 맞아요. 나의 음악을 돌아보게 네. 되면 이번에 1등 하고 나서 선생님께 연락 드렸을 때 네. 뭐라 그러세요? 선생님 진짜 이모티콘 발사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네, 네. 근데 한국 시간으로 새벽이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경연하는 시간도 다 새벽이었는데 그거 다 보시고 연락을 네. 주셨어요. 그럼요. 너무 당연히 감사해요. 보셨을 거예요. 저도 봤는데. 감사합니다. 네네네. 나는 바이올린을 위해 이것까지 해봤다. 이런 게 있어요? 막 특별한 건 없는데 그냥 예전에 연습 방법 중에 그냥 이제 계속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네. 어떻게든 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네. 계속 될 때까지 반복을 하는데 10번을 반복하다가 그 중간에 만약에 틀리면 다시 1회로 넘어가서 연속 10번 막 해. 노래는 괜찮죠. 9회까지 성공했는데 그럴 때도 많아요. 진짜요?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연주들이 있어요? 네, 어떤 게 네. 있을까요? 11월에 뭐 터키, 루마니아 이런 곳에서 협연이 있고 네. 내년에 여러 페스티벌에 초청이 되어서 해외 연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곡들은 뭐 벌써 정해졌나요? 그 연주들이? 네, 차이콥스키 콘체르토를 터키에서 하고 네. 모차르트 콘체르토 5번을 루마니아에서. 그래서 하고요. 너무 기대돼요. 네, 저도. 그리고 또 거기 도시들도 또 멋진 도시들이라 서연 양 연주하고 잘 도시하고 어우러져서 거기 청중들도 이제 서연 양의 연주에 많이 감동을 받으면 좋겠어요. 그 서연 양 지난주에 돌아왔죠? 크롬베어그 아카데미 네, 갔다가 네. 어땠어요? 거기 경험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그 아카데미 주변 그 마을이 너무 예뻤고 네. 정말 조용하고 되게 음악하기 되게 좋은 마을 같았어요. 네. 그리고 미엘라 마틴 선생님께 마크를 받았는데 되게 큰 그림으로 봐주셔서 많이 배웠고 네. 친구들도 많이 만났고 새로운 친구들 사귀었어요? 네, 근데 사실 다 너무 이미 연주자이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최송아 바이올리니스트도 만났고 양인모 바이올리니스트도 만났는데 네. 양인모님은 그 마크 때문에 오신 건 아니고 네.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가 그러셨어요? 그냥 거기 지나다니면 너무 만나는 음악가들이 너무 많아요. 네. 거기서 연주도 했나요? 네, 마지막 파이널 콘서트에서 이자이 소나타 6번 했어요. 그래요. 서연 양하고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리지만은 않은 그런 연주가의 모습을 본 것 같고 그리고 그동안 느꼈던 서연 양 음악에서의 그런 감동과 진심이
아, 이래서 나오는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너무 즐겁고 또 행복했고, 네, 서연 양에게도 되게 좋은 시간이었었으면 좋겠고요. 네. 네, 그리고 아마 10년 후에는 제가 서연 양을 이렇게 막 이렇게 편하게 만나서 얘기를 못 할 수도 있어요. 너무 바빠서. 아, 근데 이렇게 서연 양의 어떤 한 인생의 이 시절에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게 너무 행운이고, 앞으로 서연 양의 음악을 청중의 자리에서 들으면서 깊은 또 감동과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또 좋은 음악가로 성장하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너무 즐거웠고 함께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행복한 연주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